네, 안녕하세요. 음,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 저번 시간에는 이제 도함수까지 살펴봤고, 도함수가 아니라 미분계수, 부분 쪽 미분계수까지 살펴봤었죠. 네, 함수로서 도함수, 그리고 뭐 미분 가능 개념, 그리고 뭐 고개도 함수, 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미분법, 네, 관련해서, 미, 어, 이제 어쨌든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뭐 단어로 따지자면 극한에서, 어, 미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이제 함수의 도함수잖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 어, 시작하는 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교재로 따지면 3장으로 넘어오면서 실제 미분법,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미분 공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 공식을 배우고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극한의 정의를 따라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제가 간단하게 좀 화면 공유를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다시 공유할게요. 네, 지금 제가 목록을 쭉 적어 왔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함수인 상수 함수죠. 상수 함수의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당연히 이제 상수 함수는 뭐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도함수는 당연히 이제 0이 될 거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x의 n 그러니까 거듭제곱 함수라고 하죠. 거듭제곱 함수의 이제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음, 네.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음, 여기다 적을게요.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서 써보면은 이제 fx가 이제 x의 n인 거죠. 그러면 h가 되고 그리고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fx의 도함수잖아요. 이거를 쭉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되겠죠. 네. 쭉 써보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리는 이거예요. 사실 어, 여기서 x 플러스 h의 n승을 이제 쭉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만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고등학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항정리라고 네 이항정리라고 얼핏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거를 이항정리에 의해서 이게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x의 n승이 되고 플러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 nc1이 되고 x는 n-1 h 플러스 nc2가 되고 x는 n-2가 되겠죠. 그리고 h의 제곱.
이런 방식으로 쭉쭉쭉 나가서 네, NC n-1에 x가 되고 h가 이제 n-1이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hn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쭉 전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 정리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실 이게 경우의 수인가? 하여튼 저희 순열 배우잖아요. 그럼 순열이 뭐 예를 들어서 n개 중에서 뭐 x개를 뽑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c, 뭐 x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5C3이다. 그러면 5, 4, 3 한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이거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네네. 그게 이제 순열인데 이거를 순열의 개념을 여기에 도입을 시켜 보면은 사실 x 플러스 h가 이렇게 n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전개를 한다는 뜻은 이 n개에서 음, 각각의 이 식에서 x를 다 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n개에서 어, 이제 하나를 뽑는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n이 되겠죠. NC는 뭐 NC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n개에서 x를 다 뽑는 경우의 수는 이제 한 가지가 될 거고 그냥 다 각각의 항에서 x만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는 각각의 항에서 h를 하나 뽑는 경우의 수 그건 당연히 이제 n개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NC1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H를 여기서 뽑을 거냐, 여기서 뽑을 거냐, 뭐 여기서 뽑을 거냐, 여기서 여기서 뽑을 거냐. 그런 경우의 수니까 NC1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NC1이니까 N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N개에서 H를 두 개를 뽑을 건데,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것도. 그럼 각각의 경우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항에서 H 뽑는 경우의 수 있고, 첫 번째, 세 번째 항에서 뽑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경우의 수를 그 순열의 개념을 도입을 시키면 NC2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식을 전개시켜 놓은 개념이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이항정리 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식을 그냥 전개를 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그러면 요 식에서 이제 어차피 xn은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줄 테니까 얘는 이제 날라갈 거잖아요. 마이너스 되니까 날라가고 그럼 나머지 식을 h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에는 이제 H가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그 뒤에 있는 애들은 H가 적어도 하나 이상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얘는 H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고 해서 n개까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H로 묶어주면은 음, NC1 뭐 XM-1 플러스 여기서 H 묶이고 그 다음에 뭐 점점점 얘는 하나 남아 있을 테고 점점점 h 제곱 있을 테고 플러스 점점점 뭐 h n-1까지 이렇게 묶일 거잖아요. 네, 그거 분에 이제 h가 되고 여기서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이렇게 될 텐데,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약분을 h로 하잖아요.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만 남게 될 텐데 그 안에 있는 것만 또 이걸 살펴보면 이거 중에서 각 항을 각각 보면은
또 각항에서 h가 없는 애는 얘밖에 없거든요. 얘는 여기서부터는 하나 이상 다 존재를 하니까. 근데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요건 다 0으로 갈 거예요. 요거 빼고. 네. 그래서 결국은 얘만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식이 NC1은 n이니까 그래서 공식이 그냥 n x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예요.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네 설명을 잘 한지 모르겠는데 어 이해 가셨나요? 유도 과정이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나요? 네, 저는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도 그냥 이거는 이제 앞에 상수가 붙은 앞에 상수가 붙은 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간단하겠죠. 이거는 h가 0으로 갈 때 뭐 어쨌든 h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x 플러스 h 마이너스 마이너스 c f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이제 c로 묶이게 되고 c로 묶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죠. 상수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네 이거 자체가 f-x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c가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된다. 그냥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이것도 뭐 이제 극한으로 써놓고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극한식으로 해놓고 오면은 다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앞에 분모는 h가 될 거고 이것도 뭐 간단한 건데 x 플러스 h 마이너스 뭐 fx 플러스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고 네, 이거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제를 안 썼는데, 전제는 fx랑 fx,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그게 전제가 붙는 거예요. 하다고 할 때. 미분 가능하면, 네, 어쨌든 이제 리미트를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각각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각각의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는 게 앞에 전제로 깔렸으니까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의대로 써주면 f-x 플러스 g-x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는 좀 당연한 얘기였고 어떻게 보면 5번부터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각각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고 뭐, 네.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지수 함수는. 그래서 어쨌든 네. 뭐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y도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고 a가 이제 0하고 1 사이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x가 뭐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는 어, 네, 이상은 각각의 점에서 이제 기울기 값이 존재하고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를 그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쭉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h가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되겠죠.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의 x 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가 a의 x승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h 마이너스 1이 되고 h가 0으로 갈 때니까 ax는 이제 상수죠. 상수니까 앞으로 빼줄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 형태를 잘 살펴보면 음, 뭐냐면 요것만 보자는 거죠. 요게 뭐냐면 여기에서 네, 이거는 지금 음, 이게 지금 저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위의 식을 네, x가 0이라고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라고 이걸 바꿔보면은 그냥 뭐, 잠시만요. 저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니까 0 x 0으로 갈 때니까 x 마이너스 0에 a에 0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고 한다면 f 다시 0이거든요. 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는 이제 fx의 도함수를 구한 거고 이거는 이제 x가 0일 때 x가 0으로 갈 때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 가시죠?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이 꼴이랑 얘 꼴이랑 같은 꼴이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어, 갑자기 왜 0을 넣은 미분계수? 네. 0에서의 미분계수를 가져왔는지가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도함수를 배우기 전에 미분계수라는 걸 먼저 배웠잖아요. 그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미분계수에서 어떻게 보면 개념을 확장시켜서 도함수로 개념을 확장을 시킨 건데 미분계수라는 건 그러니까 fx가 ax
라고 할 때 a가 1보다 크다면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이제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죠. x는 0에서의 기울기. 말하자면 그러니까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걸 극한의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겠죠. 델타 x니까 뭐,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점으로 다가갈 때에 델타 x분의 델타 y를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통해서 쭉 식을 세워보면 어쨌든 요게 이제 0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0이 되겠죠. 델타 x는 됐죠? 네, 네. 그리고 델타 y는 ax 마이너스 a 0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을 계산을 하면은 요게 여기서의 이제 기울기 요 점에서의 그 미분 계수가 나오겠죠. 네. 네, 이게 x분의 ax 마이너스 1 요렇게 된다는 거고 이거의 개념을 확장시킨 게 그냥 x가 0이라는 거 x가 0이라고 고정을 시키지 말고 이게 이 AX라는 함수의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즉 도함수를 구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어, 도함수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H라고 안 쓰고 델타 X라고 쓸게요. 그러면 어쨌든 점이 이제 상수에서 변수로 바뀐 거죠. 0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음, 기존에 있던 이제 만약에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델타 x에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 점을 x로 놓고 x를 이 점으로 이동을 시킨 거라면 점을 x 플러스 델타 x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어느 점이 될 줄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가 x라는 점으로 했다면 요 다가가는 점은 x, x 플러스 델타 x 그러니까 델타 x만큼 잡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이렇게 두 점을 가까이 붙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델타 x잖아요.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위의 식은 a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 저희가 위에는 그러니까 델타 x를 h로 그냥 뭐 치환 바꿔서 쓰면은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와 보니까 이 식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식에서 뭐지? 이거를 딱 떼어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fx에서 x가 0일 때 미분계수 식인데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네. A의 X승이 네. 그 여기 있는 게 네. 이걸 0으로 하면 1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얘랑 아니, A의 0을 대입했을 때. 어, 아니요. 지금은 그 A의 X, 그러니까 H,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A의 X라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약간 혼동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요게 요 점이라고 요 점이 X, 여기가 X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점, 요게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델타 x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리미트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델타 x가 h인데 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요거를 요 점에 가깝게 위치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x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예요.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델타 x가 변수인 거고 x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수인 거죠.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해서 요 점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 리미트 식에서 보면은 상수이기 때문에 h가 보낸다고 해서 요건 변하는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요 h를 여기다가 대입시킬 수는 없다.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쭉 전개를 시켜 놓고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는데, 어? 그럼 이거 여기서 앞 요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0에서의 fx에서 0에서의 미분 계수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fx를 미분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ax를 이제 미분한 게 이게 공식이거든요. 네. 이게 지수함수를 미분했을 때 공식이고 어쨌든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뭐죠? 자연 상수라고 하죠. 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2.7몇인가? 네. 이 수는 뭐냐면 어쨌든 밑을 2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게 2x라고 하면 어쨌든 2는 2.777 몇이니까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갈 텐데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딱 1이 나오는 네. 여기에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나오는 그 수를 2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2의 x의 미분은 2의 x분의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밑이 2일 때 얘는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을 하면 뭐랄까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특별한 함수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렇게 되어지는 이 밑을 특별한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유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이제 수인 거는 특별한 상수인 거는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 상수는 그런 어떤 뭐 의미가 있다. x가 0일 때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어, 그런 값을 갖게 하는 이제 자연 상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법칙하고 목법칙인데, 네, 이거는 사실 조금, 음, 제가 지금, 어, 식을 외우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개를 하면 되는데, 이거, 아니, 잠시만요. 제가 필기한 거를 보면서 할게요. 이 법칙에 대한 거를 제가 식으로, 그러니까 외우고 전개를 하지는 못해서, 아직, 네. 이게 유도 방식이 이제 책에서 나온 유도 방법?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정리한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기하적으로 저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식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분 공식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통해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한 거라서 뭐 다른 이런 방식으로 유도를 안 하고 뭔가 어떻게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보니까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대수적으로 쭉쭉쭉쭉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리미트 계산, 극한값을 계산한 거잖아요. 결국 극한값을 계산해서 공식을 유도하는 걸 텐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극한값을 계산을 하니까 이 공식이 나왔다라는 정도라서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게 유도가 되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어쨌든 이제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의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x랑 gx가 어, 뭐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게 뭐 얘가 둘 다 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고 해도 이거는 이제 적용이 돼요. 제가 그거대로 뭔가 그림을 그려서 해봤는데 다 유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fx랑 gx가 모두가 양수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뭐 전제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전제가 돼요. 그래야지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 gx는 이분 가능한 함수일 때 보면 이제 fx가 u라고 하고 gx가 v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두 개 곱이니까 fx 곱하기 g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네. 요 넓이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fx 곱하기 gx는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을 때 그럼 델타 x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x가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만큼 이제 x가 증가를 하면 u는 요만큼 증가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냥 그림을 그러면 그 델타 x가 증가한 만큼 얘는 u는 델타 u만큼 요만큼 증가를 할 거고 v는 또 그만큼 이렇게 증가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델, 어, 이 전체 넓이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델타 y는 얼만큼 증가를 한 거냐라고 보면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UV는 델타 X가 요만큼 증가를 할 때 델타 UV는 요 세 개의 사각형을 더한 것만큼 증가가 되는 거인 거죠. 네, 그거를 그냥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U 곱하기 델타, 네, 요거 요 사각형 플러스 요 사각형 플러스 요 사각형이 이제 델타 Y다. 이게 델타 Y고 네, 그러면 도함수의 그 정의를 따라서 델타 y를 이제 자에 써주고 델타 x를 여기에 써준 거죠. 이렇게 써서 델타 x 0으로 보내서 쭉쭉쭉 계산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수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뭐 직관적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기하적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이해는 가잖아요. 두 개의 함수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두 개를 곱한 어, 값을 이제 요 하얀 사각형이라고 하고 요 때에 x가 증가하는 것만큼 y는 어떻게 증가하냐를 살펴보니까 x가 각각 요만큼의 길이가 증가를 할 때 y는 요 사각형의 세 개의 넓이만큼 증가를 한 거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은 네, 그렇게 따져 봤을 때 도함수의 정의를 이런 기하적인 어떤 약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식을 세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 혹시 여기서 뭐 질문 있을까요? 네, 어, 그, 저 기하학적으로 그림 그려진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 네,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근데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지금
델타 y잖아요. 델타 그러니까 Y. 네. 도함수의 정의가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인 거잖아요. 도함수의 정의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기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델타 y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델타 y를 기하적으로 어쨌든 기하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서 식을 델타 y를 먼저 구해놓은 거죠. 네, 구해놓고 그럼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델타 y를 분자에 써주면 이거 자체가 이제 이 함수의 도함수인 거잖아요. 아, 네네. 네, 네. 이건 그냥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네, 극한식을 쓴 거예요. 네. 네네. 요게 이제 델타 y.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쭉쭉쭉쭉 이거는 뭐 쉬우니까 쭉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각각의 두 함수가 일단 미분이 가능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어, 그 함수를 미분을 해보면 이제 뭐 fx 곱하기 gx 미분한 거 플러스 fx 미분한 거 곱하기 gx가 된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공식이 그냥 기하적으로 유도를 해본 거예요. 대수적으로 뭐 궁금하지만 한번 살펴보면 될 텐데 이렇게 직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식을 푸는 거밖에 안 돼서.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목법칙인데 그러면 이제 두 함수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 어떻게 공식이 유도가 되냐. 근데 이거는 그냥 쭉 대수적으로 그냥 이제 전개를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이제 fx, gx가 있고 각각의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할 때 그러면 요게 이제 델타 y잖아요. 델타 y를 먼저 구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델타 y가 이렇게 되는 거고 델타 y를 먼저 구해 보니까 네, 델타 y를 이렇게 쭉 전개를 시켜가지고 쭉쭉쭉 그냥 전개를 시킨 거예요. 델타 y를 전개를 시켜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분자로 대입을 시켜놓은 거죠. 앞에 전개 방식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델타 y를 구해놓고 그거를 분자로 넣어서 도함수의 정의를 네,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식을 세운 거죠. 이걸 이렇게 해놓고 그냥 쭉쭉 식을 전개를 해놓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직관적인 뷰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저기 네, 뭐 근해 공식 하듯이 그냥 쭉쭉 써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유도가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더라라는 거고. 네, 결국은 이렇게 뭐 해보니까 이제 gx의 제곱분의 gx 곱하기 뭐 f 미분한 거 마이너스 fx 곱하기 g 미분한 거 이렇게 나오더라 공식이. 네, 그게 이제 뭐 법칙이었고 일단 나눗셈 법칙이죠. 그렇게 유도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인데 삼각함수는 어떻게 유도가 되냐라고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삼각함수라고 하면은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뭐 코탄젠트 이렇게 있는데 일단 사인 x부터 살펴보면 어쨌든 사인 x도 그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식을 전개를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그냥 식을 전개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삼각함수 자체도.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식을 전개시켜 보면 h분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대한 사인에 대한 합공식 뭐 이런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도 뭐 이런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백지로부터 이런 식을 유도를 잘 못해서 네 그거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냥 극한의 정의를 도함에서의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한다. 네.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개를 하면. 그런데 요게 이제 0인 거고 요게 이제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사인 x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왜 0이고 이게 1이 나오는지는 이게 뭐 특별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뒤에서 이것도 기하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게 조금 직관적인 뷰는 조금 줄 수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뒤에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것도 그냥 삼각함수도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극한식을 쭉쭉쭉쭉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코사인 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전개를 하면 되거든요. 뭐 도중에 뭐 공식 이런 뭐 합공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식을 전개를 한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럼 탄젠트 x는 아시다시피 요 탄젠트 x 코사인 x 분의 사인 x니까 이것도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이걸 목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목법칙을 이게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삼각함수 역시 목칙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뭐 코시컨트나 시컨트, 코탄젠트가 이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제 역수니까 네 그거를 목법칙의 공식을 통해서 쭉쭉 전개를 시키면 뭐 이런 식의 유도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요게 1이 되고 요게 0이 네 되는 거를 네 여기서 이제 그 식이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기하적으로 유도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어쨌든 이 빗변을 1로 잡으면 빗변이 1이고 여기가 세타 여기가 이제 직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사인 세타일 거고 그리고 요 호기의 자체가 이제 세타 이거는 이 세타의 정의니까 세타가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기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네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위의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낼 테니까 그냥 세타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잡아도 무방하잖아요. 작은 값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세타가 예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세타는 기하적으로 요게 이제 세타인 거잖아요. 요 길이가 세타인데 요게 이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기하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사인 세타보다 세타가 길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기하적으로 그냥 유도를 한 거죠. 유도를 해놓고 요걸 통해서 이거를 이제 세타로 나눈 거죠. 세타로 나눠놓고 보니까 네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보다 작다라는 게 일단 유도를 시켜놨어요. 요거를 그냥 1번식으로 유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어쨌든 요게 이제 세타인 거고 요 큰 삼각형을 보자는 거죠. 큰 삼각형을 봤을 때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근데 요 길이가 원이니까 여기 1일 테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길이는 세타의 길이보다는 길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쓰는 거고 네, 그거를 그냥 전개를 시켜놓고 보니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보다 크게 돼요. 네, 그래서 1번, 2번식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놓고 조임 정리를 쓰는 거예요. 조임 정리를 써서 세타를 0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세타를 0 플러스에서 이제 0로 보내보는 거죠. 요거랑 요거는 그냥 당연히
1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 요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1이 저 1이 될 거잖아요. 세타가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점점점 줄어들면 코사인 세타가 이제 1로 가까워질 테니까 그러면 요것도 세타를 0으로 보내면 1이고 요것도 1이고 그럼 조임 정리에서 얘의 극한도 1이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유도가 됐다. 기하적. 네. 그리고 2번은 뭐 기하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하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은 네 전개를 시켜 본 거죠. 그냥 식을. 그러니까 세타가 0으로 갈 때 요거를 이제 전개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 분모 분자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네 이거는 그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고 이것도 그냥 쭉쭉 전개를 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어, 삼각함수의 극한값은 0하고 1이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고등학교 때 이걸 활용해서 푸는 삼각함수 극한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이걸 모르면은 삼각함수 극한 문제는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를 거의 대부분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상수함수, 뭐 제곱함수, 이제 상수가 앞에서 곱해져 있을 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을 때, 그 지수함수, 국어법칙, 문법칙 삼각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뭐 상수나 x의 이제 겉제곱 함수 빼고 c의 fx도 빼고 지수함수랑 곱법칙, 목법칙, 삼각함수 한 풀어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수함수, 곱, 지수함수, 미분, 어, 곱법칙, 목법칙을 활용한 미분,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한 문제를 한 10문제 뽑아 본 다음에 이게 너무 어글리한 문제가 아닌 것들만 한번 풀어볼게요. 네. 제주어. 저도 그냥 근데 저희가 그거를 아직 연쇄법칙을 안 나갔으니까 어, 일단 제외해야 되는 거는 4번 제외되고 4번, 7번 제외해야 되고 4번, 7번만 제외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35, 9번? 1359번, 1359. 네.
1359. 13. 아, 네네. 아, 1번도 연세인데. 1350, 359, 4. 1번 연세죠? 저거 EX 미분한 다음에 보니까, 뭐, EX의 제곱이니까. 아, 이거는 EX 곱하기 EX라고 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1359번 풀어볼게요. 이게 EX. 그리고
나요? 음. 네. 뭐야? 보니까 진짜 실제로 푸니까 7번 빼고는 다 저게 합성함수 미분이 아니에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요거 2의 EX는 저는 요거 두 개를 한 다음에 5배 미분으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미분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니까 2의 2의 x승. 네, 답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자신이 푼 거랑. 그리고 이거 모든 네. 그다음에 이제 3번 x의 세제곱 곱하기 sin x 이거는 뭐 앞에 거 미분하고 3x 제곱 그 다음에 sin 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써준 거고 5번도 법칙을 이용을 안 했구나. 이거를 그냥 전개를 시켜갖고 약분을 한 다음에 그냥 풀었네요. 음? 아, 네네. 네. 곱법칙 아니 목법칙을 이용하셨나요? 그래도 답은 같죠? 어, 그게 잘못 풀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답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가지고 어, 약분을 안 하고 풀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번은 2의 x승 곱하기 sin x의 미분인데 이것도 곱법칙을 많이 골랐네. 네, 이거는 뭐 앞에 거 미분하고 sin x 써주고 플러스 그리고 2x 그대로 써주고 sin x 미분하고 쓰고 네. 마이너스 코사인 x 아니 sin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거 헷갈리는데 쌓고, 쌓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코사인 x였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지금 헷갈려서 저도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뒤에 것도 보니까 6번 빼고는 다, 아니, 7번 빼고는 다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풀어보시면 그쵸 하실 분도 하실 것 같고 그냥 재미삼아 풀어보시면 돼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지도를 그 다음에 이제 연쇄법칙이거든요. 그 연쇄법칙도 뭔가 저도 이제 책에 있는 것대로 그냥 봤는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걸 이해를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다지 직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서 뭔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것까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쇄 법칙부터.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번 주에 왜 sin x 플러스 코사인 EX 그거 약간 풀다 못 풀었었잖아요. sin x, sin x 플러스 코사인 EX요. sin EX. ex. 네. 네, 요것도 전개해보니까 아까 뭐였죠? H분의 sin H였나? 그게 나오나요? 네, 그 변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요런 식으로 요런 꼴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뭐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 꼴로 하나가 식이 두 개가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인
A 플러스 B가 사인 A 코사인 B, 그다음에 코사인 A 사인 B, 요걸로 전개가 하나 되고요. 네네. 그리고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가 요 꼴이 마이너스 2 사인의 2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곱하기 사인의 2분의 A 마이너스 B, 뭐 요꼴로 이제 전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미분 전개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제가 또 이게 어쨌든 합 공식 적용하고 요거는 이제 연쇄법칙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뭔가 이제 저도 챗GPT 물어봤더니 뭐가 이런 두 개 식을 분리해가지고 요 두 개 식으로 유도해서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줘서 음, 그래서 네,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걸로 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법으로 그냥 풀면은 아, 쉬운데 맞아. H분의 그걸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안 풀고 유도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 풀려가지고 네. 네네. 그러면 아까 봤던 그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공식 저희가 삼각함수 유도했던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막 튀어나오겠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0으로 대입하고 1로 대입하고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